규모는 크게 다르겠지만은 시계 디자인과 건축은 공유하는 면이 있습니다. 둘 다 제한된 공간과 주어진 자원을 잘 활용해서 기능과 형태가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런 공통점 때문인지 미도는 지난 2002년부터 세계의 기념비적인 건축물로부터 영감을 받은 시계들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미도에서 건축과 연관된 시계들은 어쩌다 만드는 컨셉 모델 같은 게 아니라 핵심 컬렉션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축에 진심인 브랜드인데요. 게다가 올해는 Inspired by Architecture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특별한 한정판 시계들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고된 5개의 20주년 한정판 중에서 3가지 모델이 먼저 공개가 됐는데요. 첫 번째 모델은 김수현 배우님이 차고 있는 올다이얼 한정판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세워진 유명한 콜로세움을 영감의 원천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시계는 1836년에 세워진 프랑스의 렌느 오페라 하우스를 떠올리게 만드는 바론첼리 한정판입니다. 세 번째 시계가 바로 제가 살펴볼 오션스타 한정판인데요. 이 시계는 1841년에 세워진 지브롤터 해협에 있는 유로파 포인트 등대를 디자인의 원형으로 삼아서 만들어졌습니다. 세 모델 모두 6월 8일 오후 9시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제가 진행하는 워치 인사이드 3화에서 특별한 혜택과 함께 선을 보입니다. 이날 론진과 티소의 제품도 같이 등장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도에 궁금했던 점이나 평소 시계에 대해 알고 싶었던 점을 예고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20주년 한정판이 특히 더 재밌다면 시계 디자인이 건축물로부터 어떻게 영감을 받았는지가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오션스타 한정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시 인덱스를 보시면 빨간색 줄무늬가 인상적인 유로파 포인트 등대의 형상을 좀 더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만드는데요. 보통 시계의 방향을 판단할 때 12시 인덱스를 가장 먼저 찾게 되는데 그 인덱스가 바다 위에서 선원들의 길잡이가 되는 등대 모양이라는 것 역시 말이 또 됩니다. 두 칸으로 나눠진 6시 인덱스나 아래 위로 분할되어 있는 시분침도 등대의 형상을 추상화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침의 끝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도 이 등대의 아이코닉한 빨간색 줄무늬에 보내는 헌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계의 케이스 직경은 42.5mm인데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9mm로 나름대로 컴팩트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직경에 비해서 생각보다 손목에 넘치는 느낌은 아닙니다. 200m의 방수 성능에도 불구하고 두께는 11.7mm로 준수하게 나왔고요. 무게는 스트랩을 포함해서 97g입니다. 러그의 폭은 22mm이고요. 직물 스트랩의 너비는 22mm로 시작해서 20mm로 줄어듭니다.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는 전반적으로 사틴 브러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아주 가는 폴리시된 빗면을 사이드에 넣어서 좀 더 정돈되고 세련된 느낌까지 부여했습니다. 크라운 가드에 잘 묻혀있는 용두는 큼직하고 엣지가 잘 들어가 있어서 활용하기가 수월하고 정면에는 미도의 로고가 들어가 있는 깨알같은 디테일도 있습니다. 60클릭의 단방향 베젤인데요. 미도의 다이버 시계들은 클릭음이 크고 베젤의 조작감이 다소 빡빡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묵직한 게 특징적입니다. 시계가 사이즈가 커서 그런지 베젤 엣지도 잡기가 괜찮습니다. 베젤의 알루미늄 인서트는 60분 마커에는 야광점이 박혀있고 첫 15분에는 촘촘하게 눈금을 넣은 기능적인 베젤입니다. 다이얼과 같은 느낌의 블루를 잘 사용했습니다. 100만원대 초반의 리테일가를 가지고 있는 시계치고는 드물게 사파이어 크리스탈 안쪽과 바깥쪽에 다 무반사 처리를 적용했습니다. 무반사 처리도 좋은데 유리가 평면이다 보니까 다이얼이 더 깨끗하게 보입니다. 12시의 등대 모양의 인덱스를 제외하면 다이얼은 굉장히 반듯반듯하고 단정합니다. 무광의 블루 다이얼 표면에 잘 폴리시된 아플리케 사각 인덱스를 매칭해서 구성했고요. 다이얼의 프린트도 튀는 곳 없이 반듯반듯하게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특별한 마감 처리가 없는 요일 날짜창마저 사각형으로 반듯반듯하게 어울려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단정하고 심플한 다른 부분 때문에 12시의 등대 형상의 인덱스와 디테일이 은근히 많은 시분침이 상당히 강조되어 보입니다. 시분침의 디테일은 특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바깥쪽이 살짝 밑으로 접혀있는 굴곡 있는 핸즈이고요. 바깥쪽은 폴리시, 안쪽은 브러쉬를 하는 두 가지 피니시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핸즈도 등대를 연상시키듯이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랫부분은 스켈레톤인데 윗부분은 야광도료가 적용되어 있는 디테일도 인상적입니다. 다이얼이 다 심플한데 이렇게 핸즈만 디테일이 많아요. 물론 빨간 팁의 초침은 유로파 등대의 빨간 줄무늬를 환기시키는
시키는 거고요. 이 초침은 칼리버 80.621이라는 파워 리저브 80시간에 초당 6번 진동하는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통해서 구동하고 있습니다. 꽤 지속력이 좋은 민트빛의 야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10분 초침과 인덱스 60분 마커에 다 야광이 적용되어 있고요. 흔하지 않은 민트빛의 야광이라서 마음에 드신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계를 뒤집어 보시면은 5개의 스크루로 솔리드백을 고정해 놨습니다. 재밌게도 유로파 포인터 등대의 모습을 뒤에도 새겨 놓았고요. 1841년에 세워진 등대라서 이 한정판의 수량도 1841개로 수량을 한정한다고 합니다. 뒷면에 물론 몇 번인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면은 직물로 되어 있고 뒷면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 패브릭 스트랩이 매칭이 되어 있고요. 버클이 들어가는 자리에는 가죽이 덧대어져 있어서 더 내구도를 높인 스트랩입니다. 촉감은 아주 부드럽지만은 두께감이 있고 좀 빳빳해서 초반에 길들이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초침 팁과 마찬가지로 빨간색 스티치를 넣은 게 귀엽고 아주 인상적입니다. 버클도 브러쉬 폴리시를 교차해서 꽤 미도다운 디테일을 넣은 게 마음에 듭니다. 미도는 항상 좋은 스토리텔링이나 흥미로운 백그라운드가 있는 한정판들을 잘 만들어 왔는데요. 이번 한정판들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지 저는 정말로 궁금해집니다. 이 시계를 보고 나니까 오션스타의 전체 컬렉션을 이끌어오는 어떤 디자인 언어 같은 게 더 잘 이해가 돼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